저 행위 또한 우리가 봤을 때 정말로 내란이 끝난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헌법재판관 개개인도 전부 다 헌법기관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헌법기관들을 결국에는 무력에 의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적 측면으로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할 목적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내란이 끝났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 내란범들이 모두 처벌받고 완전히 종결될 때까지는 내란 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점이 있는 것이죠.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에 가서 항의도 하고 목소리를 내는 이유가 헌법재판소를 흔들려가는 것이 아니라요. 흔들리는 헌법재판소를 붙잡으러 가는 겁니다. 흔들리고 있는 헌법재판소를 잡아주기 위해서다? 공정하게 끌어올려고 가는 겁니다. 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성향 같은 것들 말씀하셨는데요. 예. 지금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마은혁 재판관 임명 보류에 대해서 먼저 심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령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 심판 의결 정족수에 대한 문제보다요. 예. 지금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문영배 재판관의 자택에서요. 집회가 열렸다 그러네요.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로 봐야겠죠. 뭐 20여 명이 집회를 진행하는데 사퇴하라. 그리고 여기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촉구했다 그래요. 오늘부터 헌재의 탄핵 심판 이 마지막 전 이 결정까지 계속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출퇴근 시간 때 집중 예고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 황교안 전 총리가 이끄는 부방대라고 약자로 그러는데요. 부정선거 부패 방지대 주최. 여기에가 지금 주최하는 모습인데 그 모습 좀 볼까요? 이렇게 해서 계속 집 앞에서 뭔가 얘기하고 저렇게 좀 있다 그래요. 집 앞에서 저렇게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그러면은 문영배 권한대행 입장에서는 좀 신경이 쓰이고 여러 가지 의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집 앞에 매일 저렇게 있으니까 출퇴근 시간대. 자, 그리고 다른 내용 좀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도 좀 얘기가 나오네요. 여기 보면 이제 집회 주최 측에서요. 자택 부근 시위 시 동네 평판 안 좋아서 부담을 느낄 것이다. 이런 또 효과를 노려서 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오늘 여야에서 어떤 목소리를 좀 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 관저 수비대를 자임했던 국민의힘이 헌재 공격대로 변신했습니다. 국민의힘의 비호하에 문영배 헌법재판관의 집 주소를 알아내서 폭력 시위까지 모의하는 극우 세력들의 테러 시도가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문영배 소장 대행의 어떤 개인적인 그런 무슨 인신공격적인 비판을 해서는 안 될 것이지만 문영배 소장의 소송 지휘라든지 재판 진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받아 마땅할 것이 너무나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얘기 좀 해보죠. 전용기 의원. 네. 자택앞 시위 이거 좀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잘못된 행동이죠. 결국에는 폭력 시위로 변질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것이고 다른 타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방금 밝혔던 것처럼 평판이 안 좋아진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결국에는 문영배 재판관을 압박하고 그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 문영배 재판관을 또 부담 느끼게 만들려는 그런 계획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불순하다라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거고 저 행위 또한 우리가 봤을 때 정말로 내란이 끝난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헌법재판관 개개인도 전부 다 헌법기관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헌법기관들을 결국에는 무력에 의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적 측면으로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할 목적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내란이 끝났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 내란범들이 모두 처벌받고 완전히 종결될 때까지는 내란 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점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그 개개인의 성향을 이야기하면서 예. 누구는 진보 성향이나 안 쓰고 누구는 보수 성향이라서 가만히 두고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문영배 재판관을 공격하고 그 사람의 성향을 문제 삼는 건데 그런 논리라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3명의 재판관은 당연히 배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재판관들한테 오히려 재판을 받는 그것이 더 공정성 시비가 걸릴 수 있는 지점 아니겠느냐. 예. 이 지점을 봐야 되는 겁니다. 국민의힘 논리라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3명 빼고 헌법재판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저희도 납득이 갈 것이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용태 의원. 그러니까 지금 헌법재판관을 둘러싼 어떤 정치적인 성향, 근데 과거의 어떤 이력 이런 부분을 지금 여당에서 계속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문영배 대행을 비롯한 몇몇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과거의 어떤 행적, 그다음에 이 누구와 가깝다 이런 부분, 약간 정치적 성향 문제거든요. 그걸 지적하는데 지금 전용기 의원께서는 그렇게 따지면은 다른 재판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재판관, 지명한 재판관 역시 그럼 정적 성향이 있는 건데 거기는 왜 가만히 있는가? 약간 이런 얘기예요. 이거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저희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에 가서 항의도 하고 목소리를 내는 이유가 헌법재판소를 흔들려가는 것이 아니라요. 흔들리는 헌법재판소를 붙잡으러 가는 겁니다. 흔들리고 있는 헌법재판소를 잡아주기 위해서다. 공정하게 끌어올려고 가는 겁니다. 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성향 같은 것들 말씀하셨는데요. 예. 지금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마은혁 재판관 임명 보류에 대해서 먼저 심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령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 심판 의결 정족수에 대한 문제보다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이 문제를 공정하게 풀 거였으면 현재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 그 의결 정족수가 적정했는가에 예. 대한 의결부터 변론부터 했었어야 되는데 예. 이것은 놔두고 마은혁 재판관을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 보류한 것부터 먼저 심리를 하는 등 예. 이런 것은 결국에 국민들이 봤을 때 뭔가 불공정해 보이고 의혹을 양산시킬 수 있는 것이거든요. 국민의 입장에서는 헌재가 어떤 결정을 하든지 결정을 국민들이 승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국민의힘이 지금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는 것이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헌법재판소가 뭐 이미 언론에서 많이 소개됐지만 지금 계엄을 실행하신 분들에 대한 검찰 조서, 형사재판에 있었던 검찰 조사의 진술 내용과 예. 헌재에서 나와서 증언했던 내용이 지금 다른 측면들이 있는 거죠. 좀 나왔죠, 그런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거를 채택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을 위배한다라는 지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헌재가 강행하는 것들 오. 이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국민의힘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지 헌법재판소를 흔들어서 뭔가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당에서는 지금 헌법재판소 전체적인 분위기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증을 갖고 있다. 약간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아무래도 지금 진행되는 것들이나 예. 아니면은 뭐 이름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특정 재판관이 재판 진행하는 도중에 화를 낸다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이 나름대로의 어떤 결과를 정해놓고 판단하는 거 아닐까에 대한 의구심이 또 의혹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여당 차원에서 목소리를 내는 거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예. 이제 저희가 프레임을 씌운다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프레임이 아니고 저는 사실로 느낍니다. 무엇이냐면 기본적으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의해서 대한민국 시스템이 굉장히 많이 무너져 있거든요. 실제로 내란 행위로 보이는 이 불법 계엄과 관련돼서도 예. 시스템을 부정했고 그것을 파괴하려고 했기 때문에 국회가 역할을 해서 결국에는 바로 세우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헌법재판소 논란도 똑같습니다. 지금 굉장히 불안정하고 논란이 많은 이때는 기초부터 돌아가서 기본부터 충실하게 시스템을 바로잡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헌법재판관들이 9명이 정원인 헌법재판소를 바로 세우는 것, 시스템을 먼저 세우고 기초부터 다시 다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이런 결정을 먼저 하겠다라고 밝히는 것이 어떻게 잘못됐다고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헌법재판소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 해당 내용들을 먼저 심리한다고 하는 것, 이것을 비판할 수 없는 것이고 지금 그것을 막아세우려 하는 국민의힘이나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으로 하여금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이 부분까지가 대한민국 시스템 전면을 부정하고 있는 불순한 태도다라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가령 짧게 한 번만. 예,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그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 의결 정족수가 2분의 1이냐 3분의 2냐 가지고 지금 논쟁이 있는 거 그렇습니다. 아니겠습니까? 근데 물론 말씀하셨던 것처럼 야당의 주장처럼 2분의 1이 맞다면 헌재가 2분의 1이 맞다라고 판단하면 될 겁니다. 근데 3분의 2가 맞는 결정을 하면 그동안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에서 실행했던 여러 가지 결정들이 과연 유효한가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헌법재판소가 3분의 2가 맞다라고 판단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섣불리 내지 못하고 뒤로 변론길이나 이런 걸 뒤로 빼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이라든지 많은 국민들은 헌법재판소의 공정성에 대해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당에서는 헌법재판소가 미리 선입견을 갖고 있고 사실상 뭔가 결과를 좀 정해놓고 자꾸 몰아가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의심과 불만 표시. 죄송합니다. 그리고 야당에서는 아니 원래 9명 체제가 정상인데 글로 간다는 것에 대해서 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원래 시스템대로 가겠다는데 약간 이렇게 맞서는 상황인데. 이용윤 변호사?
앞서서 영상으로도 확인해봤고 내용 좀 소개해드렸는데 지금 문영배 대행 자택 앞에 집회를 그러니까 탄핵 심판이 최종 선고가 나올 때까지 계속한다는 거예요. 매일 출퇴근 시간대. 이게 사실은 이렇게 되면 좀 문영배 대행도 굉장히 불편을 겪고 주변의 주민들도 약간 좀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딱히 법적으로는 막을 방법은 없다고요? 일단은 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신고가 됐는지, 그러니까 집회에 대한 신고가 됐는지 여부와 그 다음에 뭐 확성기 등을 사용을 해서 소음을 이제 일으켰을 때 그 소음이 주간에 이제 60데시벨 이상이 되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기준으로 이제 집시법 위반 여부를 판단을 하는데 예. 근데 사실 지금 그렇게까지 이제 법을 위반을 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형사처벌을 논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이 만약에 뭐 이런 뭐 헌재 소장을 비롯해서 이제 이런 뭐 재판관들에 대한 뭐 자택 주거지를 인터넷에 올려서 이렇게 유포를 해서 서로 공유를 한다는 것은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개인정보가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이렇게 유출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스토킹 처벌법에서 또 처벌을 하는 또 내용을 예.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행동이 이 집회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문제를 삼을 수 없다라고 할지언정 이외에 만약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재판관들의 이런 노출되지 않아야 되는 부분들까지 이제 오픈이 된다고 하면 예. 또 다른 법률로도 엮일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만큼 좀 이런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신중해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모습들이 다 우리나라가 어느덧 굉장히 극심해져 버린 정치적인 양극화 상황 그대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이런 지적 받고 있죠.